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이전 교육 과정에 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푸른 별은 가보다 나에 많다. 가는 타원 은하이고 나는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나의 푸른 별이 더 많습니다. 자, 굳이 더 따지자면 나의 나선팔 영역에 더 많겠지요. 니은, 가가 진화하면 나선팔이 형성된다. 은하의 모습과 진화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디귿, 성간기체는 나보다 가에 많이 분포한다. 가는 타원 은하이지만 성간기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간기체는 타원 은하보다는 나선 은하, 나선 은하보다는 불규칙 은하에 더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여러 종류의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은하 E0보다 E7의 형태가 1에 가깝다. E7으로 갈수록 점점 타원으로 변하지요. 장축과 단축의 비에 의해서 뒤에 숫자가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니은, B의 은하들에는 젊은 별들이 은하 핵보다 나선팔에 많다. 맞는 얘기죠? 디귿, C의 은하들은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들을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는 은하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나는 각 은하에 속한 별들의 색지수 분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봅니다. 기억, 붉은 별의 비율은 타원 은하가 불규칙 은하보다 높다. 나의 색지수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니은, 젊은 별의 비율은 SA형 은하가 SC형 은하보다 높다. SA형 은하의 색지수가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별의 비율은 SC형 은하가 더 많습니다. 디귿, 타원 은하에서 별의 탄생은 현재가 은하 형성 초기보다 활발하다. 자, 별의 탄생 예전에 됐겠죠? 그래서 타원 은하의 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세 은하 A, B, C를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때 A는 불규칙 은하, B는 막대 나선 은하, C는 타원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불규칙 은하이다. 자, 맞습니다. 니은, B의 경우 별의 평균 색지수는 은하 중심부보다 나선팔에서 크다. 색지수는 중심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붉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죠. 디귿, 보통 물질 중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B가 C보다 크다. 성간 물질은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전파 은하 M87을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영상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이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자, 그래서 이 은하가 전파 은하죠. 전파로 봤을 때 영역이 훨씬 더 넓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중심에게는 물질이 분출되고 있다. Z 형태가 나가는 것 보고 있지요. 자, 디귿, 이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타원 은하에 해당한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 가는 은하 A와 B의 가시광선 영상을 나는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A는 나선 은하, B는 불규칙 은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의 평균 연령을 봤을 때 B가 젊은 것으로 보아 이 생각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A는 E0에 해당한다. 자, 2라는 것은 타원 은하이고 0라는 것은 거의 둥근 원에 가까운 은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림을 봤을 때 A 은하는 납작한 타원 은하입니다. 그래서 E0는 아닐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니은, 은하는 B의 형태에서 A의 형태로 진화한다. 은하의 형태와 진화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귿,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B는 A가 B보다 작다. 자, 성간 물질은 불규칙 은하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리을, 색지수는 나의 기억에 해당한다. 자, 그럼 A 은하가 더 많은 물리량이 되겠죠?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비교해 봤을 때 색지수 타원 은하가 더 큽니다.
자, 그러므로 리을의 설명 역시 맞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다음은 특이은하, 가와나의 스펙트럼과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나 중 하나는 퀘이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이퍼트 은하라고 했습니다. 자, 퀘이사의 특징, 적색 편이가 크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가가 퀘이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수소 방출선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 H베타 기준선에 대한 적색 편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삐침, 넓은 방출선, 뭐 넓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수소 방출선의 폭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거, 세이퍼트 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퀘이사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요. 디귿,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가보다 나가 멀다. 적색 편의 값은 가가 더 큽니다. 허블 법칙에 따르면 적색 편의가 클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두 은하 A와 B의 천구상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A의 후퇴 속도는 700km, B의 후퇴 속도는 1400km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10루트5 메가파섹입니다. 우리 우주는 평탄한 우주이고 AB와 우리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낯선 적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적경이라는 것은 적도좌표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과 천체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건 역시 적도좌표계의 위도인 적위, 적도좌표계의 경도인 적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경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며 0시부터 24시까지 존재합니다.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적경에서 1시간 간격은 15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적경 차이는 6시간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각 차이는 90도, 직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옆에 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가 적경 15시죠. 자, A가 적경 15시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자,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700km의 후퇴 속도이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x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B는 어떻습니까? 후퇴 속도가 1400km이죠. 자, 그러면 A까지의 거리의 2배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2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관측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관측하면 B는 2100km/s로 후퇴한다. 자, 700, 1400으로 후퇴합니다. 그러면 2100이 나오기 위해서는 A와 B가 지구에서 봤을 때 반대편에 위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90도 각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마 2100보다 작은 속도로 후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니은, B에서 관측하면 우리 은하는 1400km/s로 후퇴한다. 우리가 봤을 때 B가 1400만큼 멀어진다면 B에서 봤을 때 우리 역시 1400만큼 후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자, 디귿, B에서 측정되는 허블 상수의 값은 70km/s이다. 자, 여기에서 그 거리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자, A와 B 사이의 거리가 10루트5 메가파섹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하나의 거리를 x라고 뒀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10루트5의 제곱 500이 나옵니다. 그러면 x는 10메가파섹이라는 얘기가 되지요. 즉 A까지의 거리는 10메가파섹, B까지의 거리는 20메가파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허블 법칙에 집어넣게 되면 허블 상수는 7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경이라는 단위가 나왔지만 한 번 더 연습을 해본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팽창하는 우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대폭발 우주 모형 실험입니다. 자, 풍선에 점을 찍고 불 때 서로 간격을 측정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해석했더니 어느 곳을 기준점으로 정하든지 항상 허블 법칙이 성립하였다라고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풍선이 팽창하는 동안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C가 B보다 크다. 자, AC 사이의 거리가 팽창 전후에 6cm만큼 늘어났죠? 자, AB는 4cm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멀어지는 속도는 C가 B보다 큽니다. 자, 니은. 풍선 표면의 점의 총 개수는 팽창 전과 팽창 후가 같다. 자, 빅뱅 우주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이 만족합니다. 자, 그러므로 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밀도만 달라질 뿐이지요. 자, 디귿. 이 실험을 통해 우주에 중심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렇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 X의 스펙트럼을 비교선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고, 표는 파장이 4000옹스트롬인 흡수선의 적색 편이가 일어난 양과 X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델타 람다는 작아진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지요. 그러므로 델타 람다는 커지게 됩니다. 니은, X의 후퇴 속도는 15,000km/s이다. 자, 이것은 위에 있는 이 도플러 식에 집어넣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람다가 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람다가 200이었죠? 그것이 C분의 V입니다. 자, C는 빛의 속도로 30만 km입니다. 정리하면 4000분의 200은 30만 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V, 후퇴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15,000k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디귿. X를 이용하여 구한 허블 상수는 75이다. 자, V는 H 곱하기 D, 허블 법칙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15,000은 허블 상수와 거리 300메가파섹의 곱으로 나타나죠. 그랬을 때 H, 허블 상수는 50km/s/메가파섹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1960년대와 2000년대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나는 가보다 온도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자, 맞습니다.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물질 분포를 나타낸다. 그렇지요. 그래서 에너지의 분포가 온도 분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물질 분포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온도가 큰 곳, 편차가 높은 곳, 온도 편차가 낮은 곳, 여기에서 은하와 별들이 생성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가 서로 다르게 관측되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의 발전 때문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일 때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흑체 복사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하는 것은 A이다. 자, A는 38만 년 전일 때의 얘기입니다. 38만 년 전이 아니라 빅뱅 후 38만 년일 때의 배경 복사입니다. 니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일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다. 맞습니다. 디귿, 빅뱅 후 약 38만 년부터 현재까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7K 복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우주가 그만큼 팽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과학자 A와 B는 지구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자,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의 결과에 따르면 1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700km/s이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100메가파섹 떨어진 곳의 후퇴 속도는 7000입니다. A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요. 허블 법칙을 만족하고 있는 1차 직선이죠. 그래서 1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700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A와 B가 얻은 결과는 모두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죠? 디귿,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면 B가 A보다 큰 값을 얻는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작은 비관측 결과가 우주의 나이가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은 1920년 이후 관측을 통해 구한 허블 상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그렇죠. A는 400에서 600 사이에 막 있지요. 자, 니은, 허블 상수를 이용해 구한 우주의 나이는 B 시기가 A 시기보다 크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허블 상수가 작은 B 시기가 크게 우주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우주의 크기 역시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하지요. 자,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우주의 크기가 크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표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을,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 팽창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별과 은하의 비율이 4, 그리고 A가 23%, B가 73% 있다라고 발견이 되었네요. 이전 교육과정이니만큼 이 세 가지의 비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라는 것은 빛과, 그러니까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하지만 중력과는 상호작용하는 어떤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암흑에너지인데, 암흑에너지는 전자기파와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중력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청력을 가진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우주에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보다 빛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양이 적다. 그렇죠? 상호작용하는 물질은 별과 은하 같은 것들인데 4%가 되겠습니다. 니은, A는 광학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귿,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B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암흑에너지는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로 봤을 때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소위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1A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와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A, B를, 표는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델 A 같은 경우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습니다. B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적색 편의량을 보고 거리 지수를 보게 되면, 거리 지수라는 것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모델 A가 거리 지수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A형 초신성의 후퇴하는 속도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것은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어둡게 보이기 위해서는 별들이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멀리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멀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 A 같은 경우는 별들이, 그러니까 1A형 초신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계산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1A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절대 등급은 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일정한 별이죠. 자,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틀립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G가 1.2인 1A형 초신성의 거리 예측 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더 거리 지수가 크지요. 그러면 거리 예측 값은 A가 더 크게 됩니다. 자, 디귿, 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된다. 자, 관측값 별들이 찍힌 그 지점을 보게 되면은 모델 A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우주에서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와 물질의 상대적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질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을 의미하며 로 C는 임계 밀도, 로 람다는 암흑 에너지 밀도,
로 m은 물질의 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는 열린 우주에 해당된다. 임계 밀도에 대해서 물질의 밀도는 A 모델의 경우 한 0.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계 밀도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약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둘을 합쳐봤을 때 임계 밀도의 0.55배입니다. 즉, 임계 밀도보다 작은 토탈 밀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주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바로 열린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B는 평탄 우주이다. 자, B를 봤을 때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가 1입니다. 즉, 우주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설명하지요. 그리고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다. 바로 이처럼 임계 밀도와 밀도의 총합이 같은 상태를 가리켜 평탄 우주라고 합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B는 현재의 우주보다 가속 팽창률이 크다. 자, 근데 B 같은 경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속 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 암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가속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D급은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림은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에서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TA, TB, TC는 ABC에서 우주의 나이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럼 현재 관측한 입장은 여기였는데 임계 밀도와 관측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ABC 모델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A는 열린 우주, B는 평탄 우주, C는 닫힌 우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열린 우주에 해당되는 것은 A이다. 자, 맞습니다. 니은, C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경우이다.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큽니다. 자, D급,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우주의 나이는 TB이다. 현재는 평탄 우주입니다. 그 평탄 우주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탄 우주이죠. 그래서 이때 우주의 나이는 T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D급입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A 시기에 급팽창이 일어났다. 우주의 크기가 대단히 커진 상태이죠. 바로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우주의 팽창 가속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작다. 자, 팽창 가속도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되지요. 이 가속도는 나 시기가 큽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나 시기에는 가 시기에 비해 우주의 팽창이 미치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팽창하고 물질의 밀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커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 그래프에서 A와 현재를 비교해보게 되면 A가 지금보다 과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현재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자,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니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자, 나에서 보이는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디귿, 우주의 평균 밀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자, 밀도를 봤을 때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고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전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우주 모형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평탄 우주이다. 자, 여기에서 물음을 봤을 때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은 우주인가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는 평탄 우주가 되겠죠? 니은. B는 계속 팽창하는 우주이다. 자, B는 음의 공유를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얘는 열린 우주입니다. 열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디귿. 현재의 우리 우주는 C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우주는 평탄 우주에 해당합니다. 자, 아니요 했기 때문에 C는 닫힌 우주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표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암흑 에너지이다.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상대량을 가지고 있죠? 자, 맞습니다. 니은. A는 B보다 크다. 자, 여기에서 암흑 물질은 약 23% 정도, 보통 물질은 4에서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디귿. 암흑 물질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1번은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림은 표준 모형에서 입자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준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광자, 위쿼크, 아래쿼크, 글루온이라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인가 라고 나오죠? 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자, 예, 아니오라고 나오는데, 자, 예는, 광자와 글루온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자와 글루온이 왔을 때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가? 다시 말해, 강력에 대한 기초 매개 입자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예라고 했죠? 자, 그럼 예라고 한 것이 바로 글루온이 됩니다. 자, 아니오라고 나온 것이 바로 광자,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아니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있는데 양전하를 띠는지 여부를 가지고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라고 했을 때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위 쿼크, 바로 그 위 쿼크가 C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래 쿼크가 아니오에 해당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글루온이다. 맞습니다. 니은. B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이다. 자, 광자지요, 광자. 광자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글루온 같은 경우 강한 핵력,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그리고 W 게이지 보존 또는 G 게이지 보존 같은 것들은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그리고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바로 광자. 그리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로 중력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이론에서 말이죠. 자, 디귿. 중성자는 C 2개와 D 1개로 구성이 된다. 양성자 2개와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이 된 입자는 양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되면서 입자 가와 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힘은 약한 상호작용, 약한 핵력이라고 예전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개 입자는 방금 얘기했던 게이지 보존 입자가 되겠습니다. W 또는 G 게이지 보존 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매개 입자는 글루온이다. 글루온은 강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개하는 입자가 되겠죠? 니은. 가는 쿼크에 속한다.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와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게 무엇이냐? 중성미자입니다. 쿼크가 아닙니다. 자, 디귿. 이 과정에서 아래 쿼크 1개가 위 쿼크 하나로 변한다. 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A형 초신성과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물음입니다. 1번. 1A형 초신성의 최대 밝기는 거의 일정하다. 자, 거의라는 말을 썼지요. 사실은 최대 밝기와 밝기가 지속되는 시간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만 고등학교 지구과학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최대 밝기가 밝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밝기와 그 어깨,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워지는 시기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2번 1A형 초신성을 관측하여 멀리 있는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3번 초신성의 최대 밝기는 우주가 등속 팽창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어둡다. 최대 밝기는 그 가속 팽창일 경우에 더 멀리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여러 그래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 때문에 후퇴하는 속도보다 더 멀리 천체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초신성의 거리 지수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더 크게 측정된다. 뭐 그렇죠. 거리 지수라는 것은 그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인데 이것은 거리의 로그 값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있는 가속 팽창 우주에서 크게 측정이 됩니다. 5번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계속해서는 아니고 빅뱅 이후 초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고 물질이 우세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지요. 그때는 가속 팽창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BC의 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AB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현재의 비율을 봤을 때 점선으로 된 B가 보통 물질, 그리고 실선으로 된 A가 암흑 물질, 다크 매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사실 다크라고 하는 것보다 언노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다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암흑 물질이다. 맞습니다. 2번. 니은.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자,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공간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디귿.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은 우주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자, A가 암흑 에너지죠? 자, 맞습니다. 니은. B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물질이다. 자, B는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디귿. C는 천체의 운동에 미치는 중력 효과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암흑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다음은 쿼크와 렙톤에 대한 글의 일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쿼크의 전하량은 가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두 종류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가에는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2가 와야겠죠? 그래서 분수 전하를 가진다라는 것이 쿼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렙톤 사이의 네 가지 상호작용 중 하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쿼크는 이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 그러면은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플러스 3분의 1이다. 자, 쿼크의 전하량은 위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니은. 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이다. 자, 중성자는 그 전하량이 없지요? 자, 디귿. 나는 강한 상호작용이다.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힘입니다. 자, 대신 전자가 방출할 때 약한 상호작용이, 그리고 전자 간의 힘을 받았을 때 전자기력이, 그리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다 라는 디귿의 설명은 맞습니다. 답은 디귿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6단원 관연도 기출문제와 관련된 표준이론까지에 대한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물리학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 풀이하거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식을 알고 이를 해석해보는 과정,
그리고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집어넣는 게 이 단원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